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설명에 제가 이제 2차 과목을 이제 설명 맡은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수요일이라서 이제 귀한 시간에 또 시간 내서 오셨을 텐데 오늘 이제 궁금하신 거 최대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이다 보니까 논술 시험이 행정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객관식을 준비하신 분들은 객관식이 이제 훨씬 더 뭐 쉽게 이제 접근이 쉽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논술에서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그나마 이제 논술 시험을 그래도 좀 이제 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좀 나을지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부분도 최대한 이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달을 하고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 제가 뭐 만든 자료는 맨 앞에 이제 경쟁률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혹시 학원 관계자 아까 팀장님이 설명 다 해주셨나요? 그거는 다 설명드렸나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강의는 이제 올해 중간에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목에 대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해도 덜 된 상태에서 강의 전달도 덜 된 상태에서 올해 준비를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7회 준비하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8회 내년을 이제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숫자를 보시면 아마 올해 이제 일반이든 아니면 이제 번역 행정사든 떨어지신 분하고 그다음 내년에 그러니까 다시 숫자 모이게 되면 경쟁률이 지금보다는 아마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대략 한 2.5 아니면 2점 거의 3대 1 정도 됐을 때 내년엔 그거보다는 좀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빨리 합격하시는 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사실 행정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자격증들이 다들 다 어렵게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들 또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경쟁률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렸다가 하면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사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신 업무를 있으시면 설명을 좀 질문 하나 좀 받아도 될까요? 그러면 계속 거의 강의를 다 들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강의하듯이 하기보다는 궁금하신 행정사 업무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드리고 혹시 제가 아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외번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쪽 분 중에서도 외번 준비하신 분 네 이쪽 계시고 네 그쪽 계시고 저는 사실 이제 번역 업무를 제가 모르는데 제가 들은 거는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좋아하신 분은 번역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번역 행정사를. 그러나 이제 그 번역을 통해서 이제 행정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자 하신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일반 행정사를 준비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순수 이제 저 여의도에 이제 리더스 행정사 사무실에 있는 곳에서 이제 다른 이제 같은 공간에 다른 사업자 계시는 이제 번역 행정사님은 언어를 정말 좋아하세요. 언어 자체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더 업무가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번역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일반은 저는 이제 일반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업무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 속에 동영상에서도 나올 텐데 이제 저의 이름은 정진석 행정사이고요. 그리고 연락처를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기겠습니다. 소개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제 이제 연락처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수험 관련된 거나 행정사 관련된 걸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문자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행정사에 대한 부분을 살짝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행정사법이라고 이제 일반 행정사 하시는 분들은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법이 시험 과목에 있는 게 저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업무를 아는 데 있어서 행정사법이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법 안에 이제 2조 1항 이제 행정사 업무가 다 들어있는데 보통 이제 뭐 형태로 제가 이제 나눈다고 한다면
행정사는 이제 보통 이제 작성이라는 업무가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신 분도 이제 번역에 대한 이제 작성이 이제 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작성이 하나는 이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개인, 일반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작성도 행정사 업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협회나 뭐 단체. 그래서 이제 비영리법인 할 때 이제 총회 의사록 저희가 이제 보통 작성을 하면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은 따로 이제 별도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외에 이제 제가 보는 건 이제 대리, 이제 대행, 이거 두 개는 이제 대행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저는 이제 대리 업무를 앞으로 행정사 업무를 개인적으로 많이 확장했었으면 하고, 저도 이제 업무를 많이 이제 뭐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행정심판을 우리가 대리할 수 있냐, 이거는 시간 경과에 필요하거나 앞으로 여기 이제 8회를 준비하신 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뭐 정말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무사도 실제적으로 행정심판을, 그러니까 노무 관련된 심판을 못하다가 나중에 들어왔었거든요. 점점 이제 요구를 하고, 이제 우리의 이제 뭐 해당하는 이제 업무를 하신 분이 그만큼 노력을 하거나, 그다음에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돼 있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이 대리를 뭐 되냐 안 되냐 분분하지만 어찌되었던 대행 형식으로 하거든요. 뭐 대행과 대리대란 이제 내용을 좀 차이를 좀 얘기하면, 대리는 이제 어떠한 뭐 당사자에게 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이제 위임을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다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행은 그중에 특정한 부분만,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프로세스를 이제 맡겼다기보다는 어느 특정한 거, 보통은 이제 행정사에게 이제 제출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만. 그래서 심판을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제출만 하는 형태로, 그렇게도 행정사들 많이 하거든요. 뭐 저 또한 이제 그렇게도 하고, 저는 고객의 이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직접 고객 이름으로 제출한 다음에 위임장을 하나 더 첨부해서 그렇게도 하거든요. 뭐 업무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대리는 아예 이제 확고하게 돼 있는 거는 이제 등록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리 아예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을 하면 훨씬 더 괜찮다 보거든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제 경력직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하신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등록 인허가를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뭐 본인 노력에 따라 다 가능하거든요. 어떠한 이제 뭐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서 그걸 배운 분에 한해서만 된다라기보다는 본인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사분들이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를 많이 하세요.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된 건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의약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대리는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행정사 검색하시면 이제 뭐 식약처 관련된 거는 행정사분들이 많이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병원 쪽 근무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훨씬 더 이제 그쪽 분야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거를 인허가 받으신다고 하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행정사 분야에서 저는 앞으로 많이 확장돼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행정 관련 법률하고 행정에 대한 상담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대리를 이제 업무를 개발하면서 나중에는 이쪽 분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관련 이제 법률은 이제 기업 자문에 대한 부분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를 가지고 대리를 받는 거를 영업을 하다 보면 가격 경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기업을 한 지 이제 4개월 살짝 넘어가는데 어느 한 등록 하나만 봤을 때 그 업에 대해서 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이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해서 여러 건을 해서 이제 초기에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상담을 해주는 게 맞을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런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은 아까 이제 유병준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파트일 것 같아요. 경영에 좀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행정은 약간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행정 관련 법률은 법률을 찾아서 우리가 법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지원이 있는지 제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면 행정은 효율성, 편리성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 주는 것 같거든요. 분야가 여기 계신 분들의 전공이 전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법 전공하신 분들은 이쪽 파트가 훨씬 더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행정이나 아니면 뭐 다른 파트 경영 쪽 하신 분들 이쪽 파트가 더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자문 형태가 이쪽으로 가시면 저는 향후에는 이쪽 파트 이렇게 넘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 위탁, 법령에 따라 위탁된 업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실제 저희 행정사 업무가 그 법무사 업무는 완전히 저희랑 반대예요. 그래서 그 법무사 업무가 법원하고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따라 있으면 저희가 그 업무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업무가 대표적인 게 이제 탐정 업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법률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업무는 좀 아직은 법에는 있지만 법률이 아직 없어가지고 법령이 없어서 아직은 못할 뿐이지만 일단은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성을 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번역하는 이제 번역 행정사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확장되어서 고객을 대신해서 이제 대리를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등록 인허가 고객이 수익행위라는 거죠. 고객의 돈을 벌어다 주는 업무잖아요. 저는 그래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객에 대해서 이제 뭐 법률적인 부분, 그 다음에 행정에 관련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법률에 의해 타 자격사의 업무 영역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가끔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다 보면 가끔 이제 고민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주변의 시선이 많이 부담되긴 해요. 이 공부하다 보면 나의 공부보다는 이걸 왜 하냐라는 질문도 받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떠한 소신을 좀 갖고 있으면 공부에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회이지만 잠깐의 이제 행정사 업무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과목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논술에 대한 부분만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지만 설명을 드리고 아마 저 끝난 다음에 팀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뭐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는 마지막 팀장님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제가 2차 논술에 대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그 2차 과목이 이제 번역이든 이제 일반이든 각 과목에 이제 겹치는 과목은 이제 저희가 과목이 민법, 계약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행정 절차론이거든요. 행정 절차론 있고 사무 관리론 그 다음 마지막에 행정사 실무법. 이 네 과목을 하루에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을 모아서 100분 동안 시험을 봐요. 그래서 문제는 이 과목이 문제가 10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10분당 한 문제씩을 써야 되는데 한 문제를 제대로 모르면 실제적으로 그 10분당 한 문제 하나라도 놓치면 다음 문제가 이게 답안이 안 돼요. 기술이. 그러니까 논술은 객관식처럼 어떤 거라도 그러니까 객관식은 하나라도 답을 정하면 그래도 O냐 X냐 할 수 있지만 논술은 답을 적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과목을 이제 일반이라면 100분에 10문제를 한 과목으로 같이 보고 그리고 번역 행정사 준비하신 분들은 한 과목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 200분 정도를 하루에 내리 그러니까 한 번에 준비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 미리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험 당일날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1차도 분명히 1차를 합격해야 2차가 온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론은 2차를 해야 이제 최종 행정사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2차를 항상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루 전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과목을 이제 내년 2020년도에 하루 전날 과목이 이제 뭐 번역이든 일반이든 각 과목을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전부 다 1회독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 다음날 가능하거든요, 논술은. 그래서 회독에 대한 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거꾸로. 사실 시간에 대한 걸 마치 타임머신으로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루 전날 내가 이 모든 과목을 당일날 쓰려면 실제적으로 그 하루 전날 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좀 돼 있으려면 회독을 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목에 대한 회독을 미리 얘기를 드리고 이걸 만약에 올해가 이제 9월 21일 날 7회가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9월 21일 날 시험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다음 달에 보는데 그러면 하루 전날 그러면 9월 20일 날 아까처럼 이렇게 책을 하나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논술은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정리가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기간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준비하시면 확실히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신다라는 걸 언제 준비하는 건 본인에 따라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 그러지만 언제 준비를 하든 어느 때든 마지막에 그 보시는 과목은 하루 전날. 무조건 하루 전날. 그래서 책을 학원 강의를 하시다 보면 자료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최대한 한 과목에 한 책에 최대한 이제 모으시고 9월 20일 날 이날 책을 하나로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거꾸로 오늘 오신다라고 해서 이제 과목을 이제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이 8월 28일인가요? 지금 준비했을 때는 한 과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1차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과목이 1차가 이제 3과목 있고 2차는 일반이라 하신 다음에 이제 2과목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하루 전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으려면 각각에 대한 과목이 하나하나 이제 이해가 이제 하나하나 시작돼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1차를 이제 하나씩 익힌다라는 생각으로 2차를 딱 정리와 해독을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 정리는 이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한글 파일로 본인이 답안에 적어야 될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독은 자기가 그러니까 한 권, 웬만하면 한 권에 모든 걸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이제 강의를 하신 분이 뭐 강의를 어떤 책으로 할 거잖아요. 그 책을 최대한 한 권으로만 정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건지 책이 좋은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책이 본인에게 가장 맞는 책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강사는 뭐 강사의 능력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전날은 강사가 옆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본인이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답안지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까 하루 전날 보려면 내게 익숙한 내 눈에 딱 보았을 때 목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 책이 훨씬 더 정리가 잘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그 전부터 내가 한 권만 어떤 한 권을 채택을 하고 강사는 이제 본인에게 그러니까 강사를 선택을 하면 좋은 강사라면 좋은 책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좋은 책이면 강사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정리된 책은 답안에 적기엔 양이 좀 많아요. 실제 그 정리된 책에
이제 내가 답을 적어야 될 건 이제 한글 워드로 조금씩 옮겨 적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거지만 이거는 내가 답안에 적을 내용을 그날 200분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분에 다 적어야 될 내용이 이제 생각보다 양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이걸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으로 정리하고 그 사람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답안에 적을 내용으로 조금씩 줄이면 나중에 하루 전날 책 볼 때 훨씬 더 회독수가 빨라요. 그 부분이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1차 과목은 확장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이 알면 알수록 객관식은 알면 기억이 남기 때문에 답을 선택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과목은 점점 양을 줄여야 돼요. 오늘의 제가 모든 설명을 다 하는 이유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결론은 이거잖아요. 답안을 필요한 내용을 적고 채점자가 원하는 걸 답을 적으라는 내용이 오늘 뭐 가장 키워드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린 거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선택을 자기에게 맞는 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답안에 어떻게 기술할지 최대한 압축을 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나중에 암기가 안 되어서 힘들다고 하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암기를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암기와 그 다음에 본인이 정리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제 오늘 설명은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요. 네. 법무법인에 계셨는데 네. 시험 수기를 읽어봤더니 마음에 와 있는 네.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네. 법무법인에 이제 어차피 3장으로 계셨을까? 네. 보통 저희가 아는 수준에 한 300에서 500 정도의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네. 능력도 네. 초급분은 300인데 네. 실제적으로 이게 행정사 업무를 했을 때는 네. 너무 직설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거를 마이크를 끄고